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레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추가적인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롯데렌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고,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번 시간에 제가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롯데 렌탈이 농기계 렌탈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JBC와의 협업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롯데 렌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비중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한다는 것은 제가 추가적인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롯데 렌탈의 차트를 저와 함께 간단하게 지켜보시면요. 이 금일 이렇게 1.81% 상승을 하면서 박스권 상단 부분에 주가가 좀 도달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렌탈이 농기계 렌탈을 사업 목적에 좀 추가를 하면서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현재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본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효과가 현재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농기계 렌탈을 통해서 사업 다각화로 이 외형 성장 그리고 성장에 대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이 롯데 렌탈이 올해 정기주주 총회에서 사업 목적의 농업기계 도매 및 임대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농기계 사업까지 진출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 렌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농업기계 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정부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좀 낮추고 농촌 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하면 정부가 기준에 따라서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롯데렌탈이 좀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산업 장비 업체 바로 JBC와 협력을 해서 정부 사업에 입찰할 전망입니다. 앞서서 6월에 JBC와 총판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고소 작업 때 텔러 핸들러라든가 아니면 텔러 트럭 등 산업 장비 독점 공급을 계약을 좀 했기 때문에 정부 사업을 따내게 된다고 한다면 트랙터나 콤바인 등 농업 기계도 이렇게 JBC로부터 공급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새로운 매출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 매출 비중에서 이 비즈 렌탈 부분이 좀 매출 비중이 커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비중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는 차량 렌탈 같은 경우가 63.6%이고 중고차 매각이 27.3%입니다. 그리고 BIG 렌탈, 그러니까 OA 사무기기라던가 아니면 측정, 계측 장비, 건설 장비 등이 9.1% 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 재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중고차 매각 매출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농기계 사업을 통해서 비즈렌탈 매출 비중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 렌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JBC와의 협업을 통해서 일본이라던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판로를 개척을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전략을 짜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강화를 하면서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의 총판 역할을 할 계획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회사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7% 수준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이 향후에 해외 사업 성장세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 해외 사업을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 다각화로 이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롯데렌탈이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확장을 함에 따라서 롯데렌탈의 실적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렇게 0.48% 정도만 증가를 했지만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33%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롯데렌탈이 렌탈 본업 비중 확대를 위한 체질 개선 와중에도 좀 좋은 성적표를 내놨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만기 도래 중고차를 이익 변동성이 큰 매각에서 보수이익인 렌탈로 전환해서 본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와중에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은 좋은 실적을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중고차 매각에서 고수익 렌탈로 전환하는 것들도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롯데 렌탈 같은 경우는 향후에 긍정적인 전망들이 다소 포진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적인 측면에서 현재 박스권 상단 부분으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롯데 렌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241선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현재 돌파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좀 높은 거래량과 함께 수요가 붙으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박스의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렌탈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형성되면서 박스권 상단 부분이 28,630원대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나아가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리스크적인 측면도 저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24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근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박스권 하단인 25,000원대까지 열려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도 이렇게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차트를 크게 보시면 계속해서 25,000원대에서 지지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탈 시에는 전 저점을 이탈하는 것이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차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롯데렌탈의 사업 다각화로 인한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사업들, 농기계 렌탈 같은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